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죠.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실거래가 조사인데 법인, 명의신탁, 미성년자 편법 증여 등 위법한 의심 사례가 570여 건이 적발되었다는 겁니다. 이 보도 자료의 핵심은 이거죠. 간단하게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7월부터 다주택자, 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자 이상 이러한 다주택자들에 한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주택을 투기의 목적으로, 투자의 목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게끔 다주택자인 경우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좀 투자하시는 분들, 투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대신 이제 예외사항을 하나 뒀다는 겁니다. 예외사항. 다주택자이지만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예외사항. 그것은 바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한 아파트일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1가구 10주택이든 1가구 100주택이든 취득세를 1%만 낸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도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대한 틈새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니 돈은 아버지 돈이야.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최소한 20대 30대도 아니야. 그냥 미성년자 갭투기 전세를 끼고 갭투기로 아파트를 12채를 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떤 아파트?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주로 타켓으로 해가지고. 왜? 취득세, 중과세 아니라니까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아니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놓고 본다면 법인이 갭투기,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33채를 매수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금은 전부 다 대표에게서,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자의 돈으로 법인 이름으로 했다? 아파트를 33채를 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놓고 본다면 기업 자금 대출, 운전 자금, 회사가 어려워요. 회사가 어려운데 코로나19 기타 등등 해가지고 운전 자금, 기업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법인이 되겠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되죠. 이러한 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한다? 아파트를 사는 거지. 따라서 편법 대출 의심 사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압축을 하자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정책이 틈새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틈새를 투기꾼들이, 또한 투자자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치고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 올라가는 거, 그런 부분이야 희소성이기 때문에, 또 돈이 수십억, 수백억 있는 사람들이 거주의 목적과 학군의 목적, 그런 의미에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15억짜리가 30억 됐다. 이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방에 있는 이러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매매 금액 6천만 원, 7천만 원짜리가 1억 2천 되고 1억 3천 되고 1억 5천 되니, 또한 매매 금액 1억 2천만 원짜리가 1억 8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2억으로 올라가니, 그렇지 않습니까? 즉 서울 강남의 집값, 서울 집값의 상승은 그렇다 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이 사든 말든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들조차도, 서민형 아파트들조차도 갭투자하는 사람들의 목적하에 이러한 먹잇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먹잇감들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틈새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틈새를 이러한 사람들이 다 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들조차도 가격이 이처럼 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들의 특징을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본다면 단기 보유, 평균적으로 넉 달만 보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사고
이 사람들은 뭐 2년, 3년, 4년 기다릴 힘이 없어요. 그냥 사고 난 뒤에 좀만 오르면 평균 넉 달만 보유하고 뭐한다? 팔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그냥 팔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로 본다면요, 평균 차익이 1745만 원이라는 겁니다. 즉, 이란 말은 조금만 올라도 자기네들은 팔고 이득만 보면 그냥 팔고 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본다면 자기 자본이 29.8%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이야기의 핵심은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한다.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도 후다닥 팔고 빠져나온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자본이 29.8%. 어떻게 보면 거주의 목적은 아니다. 거주의 목적이 아니니까 오로지 전세를 낀 아파트만 타켓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하니 현지인들과 실소유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현지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 실소유자들, 이 서울 쪽에, 경기도 쪽 수도권에 광역시 아파트 다 올라가더만은 그나마 우리 아파트, 소형 아파트니까 뭐 시세 8천만 원, 9천만 원짜리 이런 아파트는 안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요런 아파트들조차도 급등을 하니까 그때서야 세입자들, 그렇죠? 또 월세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현지인들이 사기 시작하는 거고 실소유자들이 높은 가격에 사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투자자들, 외지인들이 한 지역에 와가지고 다 매수를 해버리니 전세금 올라가죠. 월세금 올라가죠. 그리고 매매 금액도 올라가죠. 진짜 말 그대로 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진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정부는요, 이러한 실태조사 보도 자료를 내놓고 투기 세력을 건절하겠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처벌하겠다,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많이 조사를 해본 결과 걸린 건수는 570건에 적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래가 된 거는 9만여 건이 거래가 됐는데 걸린 거는 딸랑 570건. 이건 너무 두리뭉실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서민들이 원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런 대책을 원한다는 겁니다. 어떤 대책이냐? 공시가격 1억 이하도 오늘부터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소급 적용한다. 이런 대책을 우리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되면, 그렇죠? 투기 세력들, 이거 완전히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투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폭탄 중에 폭탄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이 단어가 더 무서운 단어죠. 어떤 단어냐? 소급 적용이다. 그래요. 만약에 소급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1억 원짜리를 사가지고 1억 3천에 팔았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예를 들어 서울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대전이든 많이 오른 이런 아파트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10억 주고 샀는데 20억 됐어. 그런데 이런 작은 아파트들도 주택수에 다 포함시켜버리면, 그렇죠? 나중에 서울 아파트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거의 80%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10억에 남아도 세금이 8억대를 납부해야 돼. 9억 가까이 납부해야 돼.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그런 아파트들이 매물이 쏟아진다는 거지. 이처럼 매물이 쏟아진다는 얘기는 집값이 하락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은 더 떨어지겠죠. 따라서 정부는요, 지금이라도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소급 적용한다. 이제 중과세 한다. 이런 발표가 현재로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서민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